50일 넘게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우리 조선산업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위기의 조선산업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 끝난 뒤 이 노조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청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과연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 건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막판까지 타결을 지연시켰던 건 점거농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여부였습니다. 결국 합의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하청업체들은 가급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 노조와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원하청 노사 공동으로 꾸려질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원하청 노사,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모든 사안과 문제 그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이 TFT의 의제로 올려서 상의하자.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볼 건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원청을 협상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매번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세 차례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고 관련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하청 간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인 거죠. 이윤이 생겨야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이 가능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링 위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온 국민들이 링 밖에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링 위에 올라와야 된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6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국내 조선업의 최악의 암흑기가 2016년이었습니다. 선박 주문량은 10년 사이 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이 중소조선사와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내몰렸습니다. 이른바 수주 절벽을 겪으면서 가장 손쉽게 줄였던 건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였습니다. 배 만드는 현장을 떠나서 일용직으로 노동하거나 줄어든 월급으로 불황의 시기를 버텨야 했는데 앞으로 성장과 성과를 이룬다면 이 고통을 감내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KBS도 관심 놓지 않고 계속 취재하겠습니다.